안녕하십니까. 행복엄지 부동산 TV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랑 같이 왔는데요. 이명희 이사님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행복검지 부동산 TV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희 이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종사해 오셔서 부동산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인들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하면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것처럼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만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님께서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약간 무슨 비밀처럼 말해주지 않는 실패 사례를 오늘 아주 귀한 경험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많이 보았던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도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한 네. 손해가 아니라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의 인생이 망가지고 네. 가족까지 네. 또 대물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네. 리스키한 그런 거죠. 위험한 네. 거. 네. 그리고 우리 왜 금수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금수저들이 망한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예, 그래서 신축과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너무 중요한 거네요. 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싶었던 사례인데요. 그 엄청난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경매로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가 약 500평 정도를 상속을 받으셨는데 주변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그리고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 땅에다가 랜드마크 건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대출로 메꿨나요? 네, 대출로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토지는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던 땅이니까 상속받았던 거니까 건축비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임차인 보증금으로다가 해수를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건축을 하면서 비싼 자재를 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거기가 전철 공사랑 맞물려져서 본인들 건축의 준공은 먼저 빨랐고 오히려 전철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쉽지 않았겠죠. 네, 장기간 공실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넘어갔겠죠. 경매 넘어갔네요. 네. 그 뒤로 경매받은 업체에서 이제 장기간 운영을 하고 네. 계속 제가 볼 때는 저기 임대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매매로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 매매로 나와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사님? 네, 지금 매매로 나와서 매매로 나왔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한번 들여다 보니까 가압류가 매매가의 18% 정도가 가압류가 잡혀 있고 예. 그리고 매매가의 45%가 근저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빚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매출이잖아요. 네. 임대료로 얼만큼 충당할 수 있을까? 이 빚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의 약 11% 정도가 매출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영업이익은 약 21%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네, 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23%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금매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매매가는 호가로 나와 있어요. 공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도 호가로 네네, 나와 네네. 있네요.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가 살펴봤더니 기준층 임대료 가격하고 주변 1층 임대료 가격하고 같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건물의 1층은 주변의 건물의 네. 1층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장기간의 공실과 또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무언가요, 이사님? 네, 그래서 신축하기 전에 건축비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세 가지를 든다고 하면 상권 확장의 범위와 그리고 주변 임차인 현황 그리고 주변 임대료를 파악하는 건데요. 좀 신축으로 했을 때는 주변 임대료보다 약 30% 정도 높게 측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사님 오늘 이렇게 친구들한테 들을 수 없는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주변에 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른 그 위에 조그만 그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어울리지 않는 건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실패 사례가 아니고 성공한 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공한 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실패한 네. 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네. 또 그 바로 그 성공 사례가 비교할 수 있도록 네네. 다음엔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예, 너무 네. 재미있는 사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